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장 모닝! 자, 오늘 금요일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목요일 시장 만기일 이제 어떻게 좀 마감이 되고 특징 종목들은 어떻게 있는지부터 체크해 주세요. 네, 현재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이슈는 다른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다양한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그랬고. 다 공개됐고. 네, 그렇죠.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3월 FMC 의사록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이제 하나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거리였던 건데. 네. 결국은 전일 같은 경우도 이제 연준의 3월 의사록이 좀 공개된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열렸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담겨져 있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 그렇죠.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자산 매입 확대까지는 축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리고 연준이 목표하는 고용이라든가 물가가 달성하는데도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린다. 그런 그렇죠. 의미의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에 이제 더 이상 악재 요인은 없는 거죠. 그렇죠.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이런 호재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지난주까지만 한다더라도 다양한 악재들이 반영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제 수익률도 약간 무풍지대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국채 수익률도 지금 1.6%대에서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거니까.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좀 미지근한 장세입니다. 호재도 반영이 돼 있고 악재도 반영된 상태. 네. 현재 미국 시장도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군요. 제한적인 등락인데 또 주가는 시장은 완만하게 상승을 해요. 그렇군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 자체가 국내 내부적으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네. 옵션 만기를 눈치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간망 심리가 지배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장중에 잠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선물이라든가 현물 매매가 나오면 약간 출렁거리는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마 1,000억대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약 15포인트 가까이 흔들렸죠. 장중 하락이 나왔어요. 살짝 흔들렸어요. 결국 외국인 투자가들의 종가 막판에 1,000억 정도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6일 연속 상승으로 좀 끝났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했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상당히 컸던 것 자체는 시가총액 한 상위권에 있는 시젠이 무상증자 효과 때문에 그 20% 가까이 올라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 자체가 지금 3분 장세입니다. 주도주도 없고요. 네. 주도주 없지 않습니까? 주도주. 주도주 없고 그다음에 수급의 주체도 없어요. 외국인들의 약간 매매죠. 매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많이 두진 않으시나 봐요. 네, 그렇죠. 모멘텀도 없고 모멘텀은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휴직이거든요. 네. 다다음 주 정도 좀 가야 되는 거니까 이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리한 것도 국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수급적으로 본다 한다면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규모 자체는 1,000억대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군요. 최근에 한 3,000억대, 5,000억 정도 매수를 하다가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4일 동안 거의 평균 한 3,000에서 5,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네. 개인 투자가들은 좀 소극적인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 동시에 매수한 업종 자체가 운수 장비, 현대모비스를 많이 샀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철강 대부분 다 경기 관련 섹터 쪽에 외국인 투자가 개인 기관 투자가 집중을 했다. 근데 요즘 수급의 특징 자체가 예. 특정 섹터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매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적인 어떤 로테이션 국면 쪽에서 제한적인 종목별 등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는 뭐 아무래도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다들 눈치 보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라든가 기아차,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혼조권 내지는 약세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수의 제한적인 흐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형주의 부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라도 LG전자가 실적이 서프라이즈 어느 정도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대형주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이끈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특징은 결국은 건설 건자재 날이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운영님께서도 한 3월 초였나요? 그때 3월 10일이랑 24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언급해 주시는 그런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보궐선거도 결과가 났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제 이제 주가가 건설 건자재 중심으로 상승했던 것 자체는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좀 되면서 그 네. 효과를 관련 또 종목들이 이어졌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기다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요즘 이제 어제 보궐선거도 결과도 있었지만은 정치인 간의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좀 등락입니다. 그러니까 대선까지 또 연결하더라고요. 그렇죠. 오세훈 관련 테마 종목들은 진양화학을 중심이라서 어제 급락이 나왔고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노출에 따라서 그렇죠. 반면에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서면서 네, 그렇죠. 윤석열 예, 총까지. 그렇죠. 예.
갈라서면서 이재명 테마 종목 동신건설이라든가 에이텍이 주가가 급등하는, 그다음 윤석열 관련 테마 종목도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여기에 요즘 거래량 더 집중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두나무와 관련된 것들이 그쵸. 거래량이 네, 집중이 맞아요. 되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개인 투자를 선호하는 제약바이오라든가 종목들이 2차 전지나 종목들이 부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전일 주요 종목들 그 상승률을 보게 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현대모비스가 어제 수급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랬군요. 기관하고 개인 투자 매수가 좀 이익이 좀 되면서 5.7% 그렇죠.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도입이 되면서 수혜를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고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다시 부각이 좀 되면서 네. 강한 흐름이 좀 전개됐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시간에 제가 많이 관계했던 동국제강이 어제도 신고가 나왔어요. 동국제강, GS건설 중심으로 한 네. 뭐 대우건설, 건설주, 그다음에 중소형건설주, 중소형건설주 봐야 되는데 한신공항이 어제 거의 16% 가까이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동화기업이 10% 상승했는데 우리가 동화기업 하게 되게 되면 전기차 관련 종목 쪽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주가 상승은 건자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약간 그 교차점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올라갈 때는 전기차가 거의 압도적이었는데 어제 움직였던 것 자체는 건자재. 건자재 관련해서 합판 쪽인 MDF 합판인데 네. 이번 주 제가 수요일 시대 제가 건자재를 주목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건자재 쪽 관련된 합판이 물량 품귀 현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향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벽산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다음 시젠이 무상기자 효과, 그다음 실리콘웍스가 이제 LG전자 시적 격변 나오니까 네. 이 후광 효과를 어제 수혜를 좀 된게 받겠구나. 아닌가.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군요. CS윈드, 신재생에너지도 제가 주목을 하자는 쪽으로 CS윈드 말씀 좀 드렸죠. 풍력 쪽으로. 그렇죠. 예. 한 거의 20% 가까이 올라갔어요. 네. 뭐 아무래도 4월 20일 지구의 날 그런 또 이벤트가 서서히 좀 방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관련된 종목들 중심에 즉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네. 중소형 종목들 중심에 상당히 활발한 장세가 전일 시장의 특징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쉬어가는 호재도 악재도 없는 이런 장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보게 되면 이럴 때 뭘 좀 준비를 해 두면은 다음 상승을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시장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시장은 제가 완만한 계단식의 상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차트가 딱 지금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식의 지금 지지부진하게 완만한 상승이거든요. 네.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등락은 조금 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현물 매매에 따른 약간 장중 등락이 있는 건데 결국 종가는 올라가는 흐름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주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조정 구간 쪽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큰 그림에서요. 중요한 것 자체가 시장의 완만한 상승이고 다른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시장의 지수가 빨리 못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경기 민감 섹터 내에서 최근 시장 자체가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장입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증권주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쉴 때 하나증권 여파 영향도 있었지만 그랬죠. 한양증권이라든가 중소형 종목들이 많이 떴고요. 그랬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철강주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고려제강이라든가 앞서 뭐 동국제강, 한국철강, 그다음에 철강주들이 많거든요. 포스코의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삼연철강, 문배철강, NICT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내려오고 네. 빠르게 좀 반동이 되는. 그렇죠. 되는 그다음에 거죠. 네. 조선주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 쉬는 구간 쪽에서 그렇죠. 피팅 회사들을 태광이라든가 송강밴드라든가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 확산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 쪽 이쪽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여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대형 건설주가 움직임 전개됐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한신공예라든가 계룡건설이라든가 자, 이 시간에 중소형으로 언급해 또 드렸던 한라라든가 관련 한라. 종목들이 움직임이 활발히 네.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 어떤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관심은 여전히 전략은 제가 계속 이 시간에 얘기하고 있던 IT, 철강,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 풍력과 관련된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IT하고 성장 쪽 그리고 딱 밸런스 있게 업종을 좀 추려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 시장 관심은 어제 연속 성상에서 좀 잡아봤습니다. 그럼 또 건설 쪽이군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인한 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감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네. 건설 쪽에서 관심 좀 가져보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월에 이어서 두 번 정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고 4월까지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자, 건설과 관련된 쪽은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이 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예. 얘기했다시피 3월 10일과 그다음 3월 24일. 24일. 예. 예. 제가 3월 10일 때는 부동산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3월 24일 때는 연기금이 사고 있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다. 아, 그랬었죠. 예, 예. 그다음에 GS 건설, 그 예. 당시 그래서 동국제강까지. 동국제강이 그 뒤로 한 60% 떴어요. 예. 많이 갔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는 제가 수요일 날 건자재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때를 잘 맞췄어요. 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제로 노출에 따라 주가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야 된다. 그래서 현대 리바트, KC 글라스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종목도 어제 3~4% 다 떴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딱 이제는 소멸됐으니까 나와야지 이런 것만 잘 주의하셨다면 좀 수익을 내고 계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가지고 네. 물론 이제 정책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정책 자체가 스피디한 주택 공급이거든요. 핵심 자체가. 그렇군요. 그다음에 임기는 1년 반? 1년 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근데 돼요. 5년 동안 36만 가구를 공급할 거고 그다음에 민간 주도의 택지를 많이 부동산 공급하겠다. 박영선 시장도 공급 확대 정책인데 박영선 시장은 공공 주도였고요. 예. 그리고 박영선 시장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더 제한적인 그 재건축 규제 안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재건축 시장을 활발히 전개되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시장이 적극적으로 되겠다라고 결론 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재건축. 예, 예. 근데 일단은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지금 주택시 확대 정책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작년까지는 수요 억제 정책이었는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바뀌었고 이 정책 그렇습니다. 자체가 뭐 내년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계속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확대 정책이 이슈가 좀 되지 그 않겠는가. 배경이 또 있죠. 굳이 오세훈 시장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 쪽이 따라가는 그런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정책으로 바뀌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아파트가 지금 시장의 이슈거든요. 네. 그걸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이제 아파트 분양 건설 계획이 오세훈 시장 공약 이전에 나왔던 내용 전망인데 2015년도에 우리나라 그 박근혜 정부 때 아파트 네. 공급이 가장 많았을 때가 1년 52만 가구였습니다. 그랬군요. 그 뒤로 계속 하향을 하다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그렇죠. 2018년도에 저점을 해가지고 올해 전망치가 지금 46만 가구 정도 돼요. 근데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보시게 되게 되면 국내 건설 수주 추이입니다. 추이를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작년도에 우리나라 건설 수주가 194조 원이었어요. 예. 수주 산업은 수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올해 시장이 지금 200조 원인데 제가 보기엔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2월 달까지 보니까 누계가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26% 증가했더라고요. 수주가. 그랬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작년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수주가 진행이 되면 이게 수주 부분 자체가 2년, 3년도 집행이 좀 되는 거니까. 전망을 더 올려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현재 건설 업종의 업황 자체가 좋다. 이래서 지금 건자재가 제가 이번 간다. 주 수요일 날 얘기했듯이 예. 시멘트 물량 부족. 그다음 원목 가격 2배 폭등. 그다음 콘크리트 파일 물량 없어서 못 팔아. 그러니까, 예,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만드는 것들과 연결된 건 다 가는 거죠. 예, 예, 이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건설주가 최근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왔지만 밸류 자체가 어떠냐?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예. 뭐 이 표도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네. 올해 예상 실적 전망입니다. PR을 먼저 보시게 되게 되면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건설의 PR이 12배로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나머지 종목들은 평균 6배 전후입니다. 그러네요. 다 예. 맞아요. 예, 중소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한라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배, 3배예요. 3배, 4배입니다. 많이 저평가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전히 주가가 싸다는 거죠. 예. 그럼 관심은 뭐냐 건설 쪽에 이번 그 부동산 정책을 본다면 재건축 시장에 가장 그렇죠. 활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대형사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번 건설 부분 자체가 해외 쪽이 아닙니다. 네. 피해야 되는 쪽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고는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해외 쪽만 아니면.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가가 지금 최근에 행보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지난 3월 10일과 3월 24일에 있었던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전략을 다시 좀 바꿔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종목이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기업대원 제가 그때 뭐 두 차례 언급해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산 이제 분양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분양 물량이 작년도 예사가 2만 7천 가구 분양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2만 9천 가구인데 아마 드네요. 3만 가구가 넘어갈 거라는 전망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사가 보시게 되면 지금 시장 자체 오세훈 시장 정책 이슈 자체가
시장에 어떤 그쵸. 활성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사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서울시의 재건축 시장에서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하고 있는 회사가 1, 2위치가 너무 그렇죠. 크네요. 예. 이게 이제 아마 반포 자이의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히트를 쳤던 예. 거죠. 예.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시장 활성화 정책에 가장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 회사 이슈 자체가 네. 회사의 100% 자회사인 수처리 회사, 스페인 회사가 있는데 스페인 회사인데 회사가 100% 자회사를 편입해 놨는데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처리 회사인데 성장도 높고 시장에서 IPO를 하게 되게 되면 최소한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정도까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게 그런 또 부분도 있고 네.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의 PR이 6.5배 되는 수준이고요. 맞네요. 주택 부분 쪽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가 GS 건설입니다. 예. 그게 좀 보시면 돼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자, 이 종목은 제가 그 3월 10일 날 주가 그때 38,000원대 제가 1차 목표 주가에서 42,000원 잡아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3월 24일 날 42,000원에서 다시 재매수해서 예. 목표 주가 48,000원 잡아드렸었는데 예. 지금 45,000원이거든요. 뭐 충분히 이 종목이 건설주 간다고 하면 충분히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45,000원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는요? 목표 주가는 48,000원대에서 52,000원. 52,000원 간다 하더라도 PER 8배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같은 시점에 똑같이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한라. 한라입니다. 예. 한라인데 이 종목의 포인트도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아파트 분양입니다. 가장 아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분양 쪽에 분양을 많이 계획하고 있는 물량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굳이 이제 대형 건설사하고 중소형 건설사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해외 쪽에 성장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대형 건설 투자를 주목했는데 요즘 해외 건설이 없거든요. 수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국내 쪽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대형 건설이라든가 중소형 건설사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국내 쪽에서도 아파트 쪽에 분양을 많이 하는 회사가 수익이 많이 줘요. 그렇죠. 아파트 분양 네. 수익 자체가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네. 요즘은 미분양이 없기 때문에 분양만 하게 되면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회사가 작년도에 아파트 분양을 3,500가구를 했는데 올해 지금 계획은 자체 물량 1,700가구 포함해가지고 12,000가구 정도로 예상합니다. 3배가 넘습니다. 그렇죠. 240%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 올해 2월 달에 양평 쪽에 분양한 부분 자체가 경쟁률 10.5대 1로 해가 성공적 분양이 좀 됐거든요. 앞으로 계속 좀 분양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분양이 전개가 되면 실적이 단계적으로 잡힙니다. 네.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대충 3년 정도 걸리니까 시차를 두고. 그렇죠. 올해 분양을 하게 되면 내년도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지죠. 내후년까지. 그래서 올해 실적도 이 회사가 PER 기준에서 한 4.7배 정도 되는 수준이지만 내년도에는 2배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다른 중소형 종목들도 싸지만은 예사가 성장성이라고 본다 한다면 향후에 충분히 주가가 중장기적 성장하지 않겠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략 들어가볼까요?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4,700원대 1차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때 목표 주가가 6,000원이었거든요. 예. 현재 주가 한 15% 2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더 올리셨네요. 충분히 뭐 이번 분위기를 좀 탄다한다면 좀 더 상향하지 않겠는가. 목표 네. 주가는 좀 올려서 6,500원을 좀 6,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5,500원 거 전후 보시고 매수 가격은 손절 가격은 한 5,1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자재 이름 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GS건설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 45,000원, 목표 가격 52,000원, 손절 가격 42,000원이고요. 그리고 한라건설입니다. 5,500원의 매수가, 목표가 6,500원, 손절 가격 5,1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만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